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5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전 국민 1차 접종률이 28.8%로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등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신규 확진자가 482명이 나왔는데요. 사흘 동안 500명대를 유지하다가 나흘째에 5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주 전보다 한 80명 정도 감소를 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아마도 이제 초기에 우리가 요양시설에 계신 기저질환자 분이라든지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이 대부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경향이 이런 고령자 중심의 확진자 수가 확실히 줄고 있습니다. 예. 또 해외에서의 이런 확진자 수가 줄면서 해외 입국을 통한 감염자 확산이 줄고 있고요. 여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존력이 겨울보다 2배 정도 낮습니다. 또한 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바이러스의 어떤 감소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음 달부터 단계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라든지 모임이 잦아지게 되면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해외 같은 또 이런 확산 사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방역의 끈을 늦출 수는 없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백신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또 계절적 요인도 반영이 돼서 감소세가 조금 유지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하지만 여전히 교회와 학원, 사무실 등 일상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발생 비율이 80%에 육박하는데 지금 수도권 지역의 확산세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잡기 어려운 건가요? 이 지금 최근의 감염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개인적 접촉 감염이 아니거나 아니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입니다. 그것은 수도권 자체가 밀도가 높고 우리가 사무실이라든지 뭐 어린이집, 식당, 체육시설 이런 곳들은 대부분 젊은 층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예. 그런 곳을 통해서 개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확산세가 줄지를 않고 있고 또한 최근에 이런 델타 변이 같은 감염력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하나의 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 용인과 김포, 대전 등 전국 학원가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는데 좀 더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학원에서의 감염은 대부분이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님하고의 감염 사례가 제일 많고요. 네. 또 학원의 선생님들도 대부분 가정에서는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면 20대에서 50대의 이런 활동 인구의 감염이 높기 때문에 학원으로 전파가 되는 거고 그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7, 8월 여름 동안에 최대한 백신 속도를 접종을 높여서 이런 청장년층의 그 백신이 완료가 되게 되면 학원의 감염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학원 자체나 가정 내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조금 해보는 것도 초기의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예. 또 7월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 완화가 되지만 우리가 7, 8월까지는 방역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접종을 조금 서둘러야겠고 그리고 국민들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요. 전국 택배노조의 여의도 집회 이후에 확진자가 2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 참여 인원이 4,000명이나 됐고 또 1박 2일 동안 집회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추가 확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번 주 에서 발생을 한 거고요. 이 잠복기를 고려하면 오늘부터 아마 다음 주 초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2분만 나왔지만 4,000명 많은 숫자가 있었고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려웠을 거고요. 또 집회가 끝난 후에 모임을 사적으로 가졌다면 그 가운데도 감염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N차 감염에 대해서는 이곳을 집회에 모였던 분뿐 아니라 그분들과 접촉한 가족이나 지인들은 검사를 꼭 받아보는 것이 초기의 확진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정부는 내일 오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달부터는 8명 모임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자연스럽게 확산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핵심 이제 변하는 것이 거리 두기가 5단계에서 4단계로 줄면서 확진자 수도 1000명당 0.7명이 1단계라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기준이. 또한 이 3주간 이행 기간을 좀 시행한 후에 우리가 할 거지만 아마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조금 지자체별로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확산세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방역을 늦추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모임 인원수가 5명에서 8명까지 증가가 됐고 예. 또 영업시간도 12시까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런 분명히 모임이나 이런 것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 8월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완화가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모임을 꼭 하신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끼리 하고 야외에서의 마스크 완화도 운동을 할 때 이외에는 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같은 경우는 최소한 2차 접종 후에 마스크 완화를 했기 때문에 국내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의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방역 수칙에 대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어제까지 백신 1차 접종자가 1,476만 명, 그러니까 전 국민의 28.8%가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도 7.8%에 이르는 상황인데 이달까지 그 원래 상반기 백신 접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보다 접종률이 더 높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지점에 왔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초반에는 많이 좀 늦었는데 지금 5월, 6월을 거쳐서 20위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은 백신에 대한 거부감도 매우 적고 백신만 충분히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조기에 달성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7, 8, 9월 이 3분기에 접종이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게 되면 아마 가장 백신 접종이 많이 할 수 있는 국가로도 저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백신 수급만 제대로 해결이 그렇습니다. 된다면 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자, 3분기 백신 접종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1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표 내용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첫째, 3분기 중 2,200만 명 접종으로 9월 말까지는 누적해서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겠습니다. 둘째, 여름방학 중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을 완료하여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 회복을 본격화하고 수험생 접종을 통해 안전한 대입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일반인 접종은 다음 달 중순부터 50대로 확대되고 또 모두 5종류의 백신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백신 수급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백신 종류는 많고 지금 정부가 확보하기로 한 백신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백신이 우리가 7월, 8월, 9월에 어느 정도 어떤 백신이 들어올지를 좀 미리 발표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좀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예. 사실은 노쇼 백신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사실 다음 달부터는 순차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지만 그 백신 수급에 대한 발표가 아직 안 나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만 하면 집단 면역 시기도 좀 앞당겨질 수 있겠죠? 네, 정부는 9월까지 1차 접종을 70%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런 국민들의 열기라면 저는 9월까지 2차 접종까지 완료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1차 접종이 RNA 백신이나 노바백스는 다 3, 4주 간격이기 때문에요. 한 달 내에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정부가 생각했던 11월이 아니라 3분기 내로 우리가 말했던 집단 면역에 가까울 정도의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 그대로 백신 수급만 좀 제대로 이뤄진다면 조기 집단 면역 달성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자, 그리고 또 큰 관심을 받은 소식이 바로 교차 접종입니다. 다음 달에는 한시적으로 이제 교차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2차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효과나 안전성에서 큰 문제가 없을까요? 네, 우선은 그 안정성에서는요. 영국 데이터에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를 2회 접종한 거하고
그다음에 파이자 접종을 2회 접종한 경우, 그다음에 교차 접종을 한 4군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이 영국 데이터에서는 아마 2종, 그러니까 다른 거를 교차 접종한 경우는 약간 더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중증 부작용이 아니고 발열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피곤함 이런 것이 조금 높지만 중증 부작용은 없었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가장 최근에 독일 연구에서는 도리어 처음 아스트라제네카 1회 접종 때가 가장 부작용이 많았고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이라든지 교차 접종 때는 도리어 부작용이 적었다. 발표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 부작용 면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효과 면에서는 지금 사실은 해외에서 여러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스페인 데이터를 보시면 예. 스페인은 아스트라제네카를 1회 접종한 군과 아스트라제네카 1회 접종 후에 파이자 백신을 2차로 접종한 군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1회 접종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 일반적인 항체는 30배, 40배가 증가했고 중화 항체는 7배까지 증가하는 데이터가 있었고 이거는 아스트라 1회 접종이라 조금 데이터가 다릅니다. 네. 독일에서는 이제 이 데이터를 그 화이자 접종 2회 접종하고 아스트라 교차 접종을 비교를 했는데요. 그 화이자 2회 접종이나 아스트라 1회 접종 후 화이자 2차 접종 후에 나오는 이런 항체는 거의 유사했고 도리어 교차 접종 시에는 세포 면역이 조금 더 증가됐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예. 영국도 최근에 자료를 한 26명 정도만 발표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2종의 교차 접종이 화이자 2차 접종과 항체 형성이 유사하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교차 접종하는 경우에 항체 형성률은 거의 비슷하고 부작용은 크게 차이가 없어서 지금 독일이나 이태리 이런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경우에 희귀혈전의 문제 그리고 변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차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RNA 백신 같은 경우는 같은 백신을 쓰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한 경우에는 교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걱정하시는 문제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비교군 관련한 연구에서 봤을 때 효과와 안전성에서 크게 걱정할 사항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영국과 러시아처럼 해외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가 이렇게 다시 확산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어떤 특성 때문에 이렇게 잘 퍼지는 건가요? CDC가 지금 CDC에도 미국이 41개국, 전 세계적으로 80개국이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변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델타 변이는 굉장히 한 12개 이상의 변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60% 이상 감염력이 높다고 합니다. 네. 감염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할 때 인체 세포의 결합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러면 당연히 바이러스 증식이 빨라지기 때문에 특히 백신 접종을 2차 완료하지 않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근데 또 조금 특이한 사례가 영국하고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을 영국 같은 경우는 성인의 1차가 80%가 완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전 국민의 접종으로 1차가 60% 이상, 2차가 45% 이상 됐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게 화이자 백신만 썼기 때문에 1, 2차가 간격이 짧아서 전 국민의 지금 60% 이상이 1차, 2차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백신 접종이 거의 두 나라 다 한 60% 가까이 완료가 됐는데 불구하고 영국은 지금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 입원율이 40% 증가했고요. 확진율이 33%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델타 변이가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은 아니지만 지금 영국발 변이 이해 알파 변이를 아마 앞으로도 추가할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을 최대한 빨리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3분의 2 정도 썼기 때문에 간격이 너무 늦는 거죠. 네. 그리고 변이에 대한 예방률도 사실은 RNA 백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전략을 앞으로는 저는 7월부터는 가능하면 2차 접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RNA 백신 쪽으로 조금 더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했다면 2차를 교차 접종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백신 접종에서의 어떤 세부적인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백신 접종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높은 감염 예방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1차 접종만 가지면 영국 보건원 발표에 의하면 33% 정도밖에 예방이 안 되지만 2차를 완료할 경우는 아스트라는 60%, 화이자 백신은 이제 88%, 그만큼 2차 접종 완료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국내에서도 최대한 이 변이를 좀 막기 위해서는 간격을 짧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 백신 접종은 서둘러서 하고 국민들은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네네. 게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